예, 이제 1주차 2차 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파일의 9쪽입니다. 9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8쪽까지는 1차 시 강의에서 강의한 내용이고요. 9쪽부터는 2차 시에서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가 9쪽. 우선 재발상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요. 먼저 하인리의 이론을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의 이론은요, 도미노 이론이거든요. 요 재해 발생은 재해가 발생하는 거죠. 이건 재해 발생의 세 가지 요소, 인간, 환경, 그리고 기계.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요. 재해 발생에 관한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재해 발생의 3대 요소 뭐라고요? 인간, 환경, 그리고 기계. 이 중에 어느 하나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재해 발생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이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인리는 재해 발생 원인의 그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무슨 이론? 도미노 이론. 즉 여기서 도미노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 개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같이 이런 도미노 이론을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 다음 하이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인적 재해만을 다뤄요. 인적 재해. 이게 좀 중요한 얘기죠. 그리고 재해 발생의 최초 원인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연속적인 작용으로 나타나는 연속적인 작용 중에 어떤 거?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이와 같이 유전적인 요소의 문제가 재해 발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최초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사회적인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대로 보시고 이 뒤편에 가서 더 상세하게 하나하나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사회적인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가 전부 다 뭐예요? 인적인 거예요. 이게 인적, 사람에 관계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환경이나 유전적인 요소의 문제가 재해 발생의 최초 원인인 이렇게 해놓고요. 하이니는 도미노 이론의 5가지 사고 발생 단계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회적인 환경과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가 그 사회적인 이런 사고 발생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개인적 혈압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 불안전 상태. 이건 이제 그 사고에 관계된 건데 이건 환경에 관계된 거고요.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이건 인적인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사고, 그리고 다섯째 단계는 가장 중한 상태죠. 중상이나 사망, 이런 재해, 이런 것들이고, 사고는 한 일주일 정도, 뭐 8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활동할 수 없는 정도, 이런 걸 우리가 사고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하인리는 5가지 사고 발생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도표로 꼭 도미노 같지 않아요?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회적 환경과 그리고 유전적인 요소. 두 번째는 개인적인 결함. 그리고 세 번째 불완전한 행동.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사고, 발생. 그다음 마지막으로 재해.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인 그 재해 요인의 첫 번째 단계인 사회적 환경과 유전적인 요소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놈의 요인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또는 가정 환경에 의한 결함, 말 그대로 환경이죠. 그죠? 여기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또는 가정 환경에 의한 결함. 이러한 결함으로서 공중 도덕이나 준법 정신의 결여 또는 인면 경시 풍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환경과 관계된 것들이고요. 그다음 무모함, 여기 무모함, 완고함, 뭐 탐욕, 그리고 성격상 바람직하지 못한 특징 이런 것들은 뭐예요? 유전적인 요소네요. 아이고야, 좀 그렇죠? 유전적인 가능성 또는 유전적인 요소 사람 관계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그 용어네요. 그리고 이 환경은 그 사회적 환경이나 간접적 환경 이걸 얘기하겠죠. 이 환경은 성격의 그 성격이 조성될 때 잘못 조성되도록 하고 그리고 교육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유전적 요소 및 사회적인 환경 요소가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살펴보신 것처럼 전부 다 뭐예요? 인적 결함의 무슨 요소? 직접적 인적 결함의 그 원인이 되는 것들이죠. 상당히 중요한 그 요인 중에 하나죠. 두 번째 단계로 아까 도미노 이론 하인의 도미노 이론 그 그림으로 나타난 데서 보셨던 것처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개인적인 결함, 퍼스널 디펙트인데요. 이건 개인적으로 뭐 신체가 됐든 정신적으로 됐든 결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안전에 대한 의식이 미흡하다거나 아니면 기능이 부족한 개인적인 경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결함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무모함이나 신경질적인 거나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 있죠. 제어가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안전수단에 대한 무지, 이와 같이 선천적 후천적 인적 결함이 어떤 불안정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요 기계적인 거 어떤 또는 물리적인 위험성이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계적이나 물리적인 건 전부 다 외력들에 의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위험성 존재에 따른 인적 결함,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개인적인 결함들이죠. 이게 두 번째 재해 요인이고요.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세 번째 재해 요인인데요. 도미노 이론의 세 번째 단계죠. 요 불완전한 행동과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동과 상태는 말이 다르죠.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기계 등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전하지 못한 또는 불안전한 행동에 해당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또 그 상황을 볼까요? 상황.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위험물이나 아니면 뭐 장치가 됐든 뭐 방호 장치가 됐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 보존 개념이 없어서 정리정돈을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방치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방호 장치나 안전 장치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태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좀 행동에 대해서,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위험한 기계나 설비에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죠. 그쵸? 꼭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방호 장치를 연구하고 개발해서 설치하거든요. 그래야 재해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기 무모하게 접근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장치의 기능을 제거하는 거, 이런 불안전한 행동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살펴보면 그 방호 상태가 불안정해. 이 방호 상태, 뭐를 예를 들어 볼까요? 며칠 전에도 사고가 있었죠. 교각을 건설하는데, 제가 회사 이름은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10명 정도 이렇게 사상자가 났었잖아요. 자, 그때도 이 사람들은 추락하지 않도록 주변에 뭐를 만들었어야 되겠어요? 방호 장치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러분들이 방호 장치 주는 요 얘기하면 어렸을 때 친구가 생각나거든요. 친구가 슈어컷, 그러니까 우리말로 그 전단기 이런 거에 일하는 친구가 아주 소꿉친구여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방호 장치가 있는 거를 일하는데 좀 귀찮다고 속도가 안 나고 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제거해 버렸어요. 이 방호 장치를, 그러니까 안전 기능을 제거한 거죠. 방호 장치를 띄워 버렸으니까. 그래서 손이 절달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걸 제가 주변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같이 방호 상태가 부적절하거나, 그죠? 아니면 조명이 충분하지 않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소음이 너무 심하다거나, 이와 같은 것들은 살펴보면 전부 다 개인적인 게 아니고 뭐예요? 주변의 상태잖아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불안전한 상태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또한 사고의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사고를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는요,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서 전조가 있어요. 그것들이 뭐였는가 하면 행동이 불안전하거나 아니면 상태가 불안전하거나,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서 일어나는 재해죠. 이로 인해서 뭐가 돼요? 작업 능률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요. 또 결과적으로 인명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의 손실을 가져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재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해의 직접적인 전 단계는 사고가 되겠죠. 그죠? 이 사고로부터 생기는 것들인데요. 어떻게 보면 사고의 최종 결과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수반하는 것들은 인적, 물적 손실을
가져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도 포커스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하이니 이론에서 이 1대 29대 30, 3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걸 1대 29대 300 법칙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보면 재해의 직접적인 그 원인들, 그러니까 요 사고가 되겠네요.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사고 전 단계, 세 번째 단계죠. 직접적인 원인이 불완전한 행동, 그리고 상태가 불완전한 것, 불완전한 상태죠.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누구의? 사고에. 그죠? 자, 요놈들 때문에 생겨나는 것들이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있네. 사고가 있네요. 대신에 얘는 무상에 되어 있는데요. 여기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아차 사고. 사고의 근접 아차. 여러분들 깜빡할 때 아차하죠. 자, 아차 사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말로 써놓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자, 리어 액시던트. 사고에 근접한 것들이죠. 무상의 사고 이렇게 되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휴업이 1일 정도, 1일 미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300일 때 300번 발생하는데요. 그때 이로 인해서 경상은 휴업이 하루에서부터 일주일, 그죠? 이 정도일 때 그 사고를 이제 경상해, 즉 이런 재죠. 재를 경상해. 제가 앞에서 조금 잘못 설명드린 게 있네요. 그 사고가 한 8일 정도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고 경상하기가 8일 정도고요. 요 사고는 휴업 일수가 1일 미만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중상 또는 사망. 이건 중상해죠. 이런 경우는 살펴보았더니 이런 놈이 한 건이 일어날 때 그 전에 경상하기가 몇 번이 일어나요? 29건이 일어난다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살펴봤더니 경상해 30건이 일어나기 전에 무상해 사고가 300건이 일어나고 중상 또는 그 사망이 일어나기 전에 경상해 사고가 몇 개요? 29건이 일어난대요. 자, 이와 같이 이거 한 5,000건 정도의 5,000건 정도의 사고를 분석을 해서 5,000건 정도의 사고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누가? 하이니가 이와 같이 그 전조 사고가 있고 사고 단계가 이런 비율로 구성되더라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밝혀낸 것들이죠. 자, 이놈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이게 도미노처럼 돼 있잖아요. 이게 앞에서 1단계에서부터 어디? 5단계까지. 그죠? 이 5단계까지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도미노 이론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서로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 하이니 이론에서 재요인을 설명할 때 재해 방지를 위해서 5가지 사고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면 사고까지가 연결되지 않는데요. 자, 그리고 바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이니는 5,000건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디에요? 여기 중상, 그쵸? 경상, 그리고 재해로 이루어지지 않는 여기 휴업이 얼마죠? 하루
1일 미만, 1일 정도죠. 이런 무죄 사고, 이걸 분석을 해봤더니 바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아, 요놈이 300이, 요놈이 얼마? 29, 요놈이 1, 이런 관계죠. 즉, 요 중상에 의한 사고가 여기고 경상에 의한 게 여기겠죠. 그리고 무죄의 사고, 그놈이 300. 그래서 살펴보니까 비율이 아까 앞에서 설명한 거 보완 설명입니다. 1대 29대 얼마? 300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 비율들을 살펴봤더니 어디? 여기가 무죄의 사고죠. 여기가 300건이. 여기는 뭐예요? 재사고잖아요. 그래서 여기 경상과 중상에 의한 재사고하고 여기 둘이 합치면 얼마예요? 30이 되죠. 그리고 무죄의 사고가 얼마죠? 300이 되잖아요. 이 비율을 살펴봤더니 1대 10으로 되더래요. 그래서 재해 사고 한 건 배후에는 10배가 넘는, 그러니까 10배죠. 이 10배에 무죄 사고가 있다 하는 걸 이 사람이 살펴본 거예요. 분석해 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대형 재해, 그리고 작은 재해, 사소한 사고, 요 비율이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대 29대 300 비율이더라 하는 결과에 이르는 거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프랭크 버드 이론인데요. 자, 앞에서 하이니의 이론을 설명을 할 때 뭐라고 그랬죠? 인적 재해만을 다룬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그 인적 재해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재해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적 재해 문제가 아니라, 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관리 문제다 하고 이 사람은 이제 생각을 해본 것들이죠. 그래서 프랭크 버드 이론은 하이니의 도미노 이론을 변형한 이론으로 재해의 재해는 근본적으로 관리 문제이고 사고 전에는 항상 사고가 발생할 전조가 징조죠. 그런 전조가 나타난다,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죠. 여러분들 요거는 좀 지워주세요. 제가 직접적인 원인 요건 좀 지워주세요. 그리고 요 관리 문제이기 때문에 버드는 인적 재해 이전에 물적 재해가 먼저 발생하고, 인적 재해 이전에 물적 재해가 먼저 발생하고, 그리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정한 행동과 상태가 개인적인 결함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통제 관리 부족에서 기인한 요 4가지 요소가 기본 원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는 관리 문제가 아니고 인적인 문제였잖아요. 그죠? 그 하이니 이론에서는. 그런데 이 프랭크 버드는 어떻게 한다? 여기와 지금 설명드렸죠. 누구야? 하이니 이론에서 개인적인 문제, 또는 인적인 문제, 인적인 거죠. 그런 것보다 어디에? 이 관리 부족, 이 관리 문제에서 근본적으로 재해는 기인한다, 이렇게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3가지 그 원인들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첫 번째가 3가지 원인이, 첫 번째는 매티리얼, 두 번째는 머신, 세 번째는 방법론, 메소드, 그리고 이제 사람이 되겠죠. 인적인 거.
하여튼간 이런 관리 부족에 기인한 네 가지 기본 요인은 요런 놈들이다 하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버드가 누구야 프랭크 버드가 얘기했던 연쇄성 이론에 대한 어떻게 뭐예요? 발생 5단계를 살펴보면, 자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얘는 이 프랭크 버드에서는 1단계가 관리 부족이었고, 그리고 하이니 이론에서는 1단계가 사회적인 환경, 그쵸? 사회적 환경.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유전적인 요소. 이게 유전적 요소. 이게 1단계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2단계는 여기서 기본 원인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기본 원인이 관리 부족에 기인한 기본 원인이, 자 매트리알, 기계, 그리고 메소드, 인간, 인적인 것, 요 놈이 기본 원인이라고 했었는데, 저 하이니 이론에서는 두 번째 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개인적 결함. 개인적 결함.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인적 원인과 그리고 물적 원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인적 원인에는 저 하이니 이론에서는 뭐가 있었죠? 불완전한 행동, 그리고 불완전한 상태,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누구죠? 프랭크 버드 이론에서는 인적 원인, 물적 원인. 그 다음 이제 그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건 같아요. 이제 사고죠. 사고. 다섯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제 뭐가 되죠? 재해죠. 재해.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에 살펴본다고요? 1단계죠. 재해는 근본적으로 하이니는 인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프랭크 버드는 관리의 문제였고, 그쵸? 그 차이를 좀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하이니와 같이 사고 데이터를 이 사람도 분석을 해본 거예요. 분석을 했더니 중상, 여기죠? 또는 폐질, 제일 꼭대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죄해, 여기 무죄해, 무죄 사고, 그리고 무죄 사고의 무죄 사고의 고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자 여기 무상해, 그리고 무상해 사고, 그리고 경상, 그리고 중상 또는 폐질, 이것들이 비율이 요 비율이 보니까 얼마? 1대 10대 30대 그리고 600. 이 얘기는 모두가 다 뭔가가 전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상해 사고 30번이 일어날 땐 그 전에 무상해 또는 무사고 고장, 이런 것들이 몇 번 일어난다고요? 60번, 600번, 대략 한 20대 1 정도, 20번은 일어나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한 대로 중상과 폐질, 그리고 무죄 사고, 여기 경상하고 무죄 사고는 요 경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상해 사고, 여기 요거 30, 그리고 무죄 사고 고장 600, 요 비율이죠. 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물적 재해가 앞에서 설명드렸어요. 물적 재해가 먼저 발생을 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개인적 결함으로 인한
개인적 결함으로 인해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불안전한 행동과 이런 상태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통제 관리요. 자, 이 통제 앞에서는 이제 이거 빼주셔도 괜찮아요. 관리 부족에 기인한다고요. 뭐가? 이 사고의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들이 개인적 결함보다 관리 부족에 의해서 일어난다. 요 큰 차이가 하이니는 인적인 거, 인적 재해고, 그리고 누구요? 프랭크 버드는 어디 관리 부족에 근본적으로 기인한다. 이렇게 살펴본 것들이죠. 그다음 이제 재발생 메커니즘의 그 세 번째 이론인데 뭐 깨진 유리창 이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는 여러분들 심리 상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궁중심리 이런 얘기 해보죠. 길거리 가다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어떤 오물을 일부러 한 곳에 이렇게 놔봤어요. 그랬더니 쓰레기죠. 오물하니까 좀 표현이 이상한데, 이 쓰레기를 어느 한 곳에 실험적으로 딱 갖다 놓으면요, 그 다음 사람도 거기다 어떻게 해요? 또 쓰레기를 버려요. 이어서 계속 버려요. 그죠? 자, 흥미롭죠. 즉 이게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유리창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된대요. 그렇죠? 이 말은 또 다시 해보면 어떤 무질서나 결함이나 이런 것들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요놈들이 점점 커져서 하다못해 아까 무질서 무사고 이런 무장애 상호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죠? 이게 얼마예요? 300대 600이었나요? 요런 놈들이 점점점 어떻게 돼요? 방치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나중에 더 커지잖아요. 그래서 더 큰 피해나 어떤 피해의 확대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좀 쉽게 우리 주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결함이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바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또는 방치해버리면 그 후에는 사고의 크기가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나 아니면 돌이킬 수 없는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에요. 이렇게 해서 2차시 강의를 끝내고 잠시 후에 3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